여러분들은 오늘 회사에서 몇 번이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셨나요? 비교와 경쟁,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승진 누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죠. 출근하면 아침부터 시작되는 상사의 갈굼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요. 그러니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키우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가끔은 회사에서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땐 정말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직장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직장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해내야만 하고요. 우리의 현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가 쉽지 않죠. 자신감은 최고의 공격력이고 자존감은 최선의 수비이자 방어력이지만 지금은 공격보다는 방어만 하다 작살나게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죠.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자존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안타깝게도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교수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직장인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나마 직장인의 이야기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핵심 인재들이나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죠. 게다가 회사에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죽이는 킬러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보다는 간신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처받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급급한 것이 현실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신감과 자존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신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신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 힘이자 자기 확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이고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죠. 또한 자신감은 나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핵심이죠. 회사에서 예를 들면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주도하고 PT를 하는 것이 자신감 영역에 해당되고요. 원래 자신감은 타고난 성격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이나 성취를 통해 쌓아갈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과 훈련,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신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의 반대말은 자기의심이나 자신 없음이죠.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고 느껴지거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지 못하는 상태고요. 이는 주로 불안감,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나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고요. 솔직히 직장인 대부분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존심,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등 비슷한 의미의 단어도 꽤 많고요. 일단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이고요. 또한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자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믿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존감은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평가와 존중이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상사에게 깨졌을 때나 나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를 들었을 때 부당한 결과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할 때 등이 자존감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게다가 자존감은 내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고 경쟁이나 직급이라는 미명하에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만심에 불과한 거고요.
특히 이런 모습들이 심해지면 극단적 이기주의자인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사에 출근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 자신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고요. 지금까지 자신감과 자존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감정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감정이죠. 그러니 당연히 소중하게 지키고 키워야 할 감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감은 나를 기준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감정이고 자존감은 나를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 모두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감정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죠.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이나 행동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존감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이 두 가지 감정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요. 하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믿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감정의 영역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절대로 다치거나 상처 입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고요. 하지만 직장인의 현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처 입기 바쁘죠. 특히 상처가 덧나거나 심해지면 두려움과 우울 등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요. 저는 직장 생활의 모든 감정이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수렴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생각에만 머물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과 피드백이 병행되면서 반드시 선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으면 반드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키죠. 이런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는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실패로 인한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많은 도전이나 실행들이 자신감이나 자존감과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무엇이 먼저인지도 모르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게다가 자신감과 자존감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인간관계나 사회적 허용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자신감이 과하면 자만심이 되고 자존감이 과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세 번째 공통점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박살나는 건 너무 쉬우면서도 순간이고요. 쉽게 말해 어린 병아리처럼 키우기는 힘들어도 죽이기는 쉬운 거죠. 좋은 멘토가 되는 것은 힘들어도 나쁜 선배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 자기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는 힘들어도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박살내는 건 너무나 쉽죠. 게다가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두 가지 감정은 상처받기는 쉬우나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누군가는 이런 상처들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처받기 전에 무조건 잘 보호해야 하죠. 상처받아서 악순환이라도 시작되면 그땐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신감과 자존감 이 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도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낮죠. 예를 들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으면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승진하면서 직장 생활의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지죠. 당연히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하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직장 생활이 악순환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확실한 도태가 시작되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등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가끔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이 낮다거나 자존감이 낮은데 자신감이 높은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저의 직장 생활은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은 낮은데 자신감이 높은 모습이었고요. 다행히 겉으로는 둘 다 높아 보여서 인정을 받기도 했고 승진도 계속 빨랐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내 스스로 거짓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고통스러웠고 점점 힘들어졌죠. 어쨌든 자신감과 자존감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함께함으로써 시너지가 생겨야 하죠. 이 둘이 선순환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악순환이라도 시작하면 금방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지금까지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확신하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첫 번째 차이점은 이 둘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은 나를 기준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가 중심에 있다면, 자존감은 나를 기준으로 나의 내부를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자존감의 핵심이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두 번째 차이점은 자신감은 최고의 공격 영역이고 자존감은 최선의 수비이자 방어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둘 다 강해야 하는 영역이고요. 축구로 생각하면 손흥민과 김민재의 역할은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성과나 경쟁, 보고나 승진 등은 자신감의 영역이고 인정과 신뢰, 소통과 배려 등은 자존감 영역에 해당되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자신감이 과하면 교만함이나 자만심으로 보이고 자존감이 과하면 이기적인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 집중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불과하죠. 하지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거죠. 게다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직장 생활은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교만함을 경계하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나를 교만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의 평판이 자신감을 교만함으로, 자존감이 이기주의자로 되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미 쓰여진 평판을 바꾸기는 힘들어도 지금부터라도 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어느 순간 수많은 적들이 생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밀고 나가야 하고요. 지금까지 자신감과 자존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충분히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먼저 메모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최근 1년간 기쁜 일과 슬픈 일, 웃는 상황과 짜증나는 상황 중 어떤 경우가 더 많으셨나요? 예전에 어떤 상사는 직장 생활이 행복하다면 회사에 돈을 내고 다녀야지 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고 그냥 속으로 당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노예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불쌍하게 생각했죠. 물론 저의 직장 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나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즐겁거나 웃었던 일은 10%, 상사에게 깨지거나 나쁜 일은 90% 정도였던 것 같고요.
특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들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가진 것이 없었고 월급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을 뿐 가슴속에는 항상 사표를 써놓고 생활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참을성과 끈기가 강해서인지 직장 생활을 22년간이나 했다는 사실이고요. 다행히 제가 다닌 회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었고 나름 인정받는 기획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프라이드도 약간은 있었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많은 상황들로 인해 회사에 대해 점점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 동기들보다 빠르게 차장이나 부장으로 승진을 해도 전혀 기쁘지 않았고 그 다음 임원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죠. 단지 회사를 조금 더 오래 다닐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나마 다행인 정도였고요. 그리고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퇴직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생활했죠. 어쨌든 저의 직장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아무 생각 없고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만 계십니까? 혹시 자신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기분 좋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죠. 상사나 동료들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 대부분은 회사에서 매일 마음이 상하고 바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4가지만 이야기해본다면 우선 첫 번째는 상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작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친 이유는 작살이 아니라 공개적이란 사실 때문이었죠. 그래서 상사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냥 쪽팔려서 도망치고만 싶었고요. 물론 상사와의 관계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상사의 질책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게다가 질책이나 지적의 내용보다는 주변 동료나 후배들에게 너무 창피해서 자존감이 박살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회사에선 비일비재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박살나는 직원들도 그만큼 많았고요. 어쨌든 직장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면 직장생활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슬픈 거죠. 그래서 항상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고 직장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죠. 동시에 우리는 월급의 노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상사나 동료들의 험담과 뒷담화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분노나 억울함이 심하면 자기 비하나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동시에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탈무드에서는 험담과 뒷담화는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를 죽인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은 험담과 뒷담화의 대상이 된 내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 거죠. 상대적으로 험담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잘 죽지도 않고요. 게다가 나에 대한 불편한 소문은 계속 확대돼서 어느 순간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험담과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100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피해자로만 남지 마시고 차라리 가해자가 되세요. 자칫하면 누군가의 험담과 뒷담화로 인해 당신의 평판도 엉망이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 직장생활도 모두 망칠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 세 번째는 성과나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수많은 비교와 서열, 그리고 그에 따른 불행한 결과물을 직접 확인했을 때입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고과나 평가 등급이 최하위고 승진을 누락했을 때 분노하게 되죠. 물론 동일 직급에서 여러 번 누락하면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요. 솔직히 나쁜 고과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죠. 마음 같아선 모든 사람들이 승진을 누락해도 나는 반드시 승진을 해야만 하죠.
스스로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승진 누락이나 불행한 결과물들을 수용해야만 하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과를 수용해야 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결과를 계속 수용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고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되죠. 이 상황들이 지속되면 회사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감이 커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회사를 욕하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출근하면 이런 모습의 직장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 마지막 네 번째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 공감하거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없을 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고독하지만 직장인은 이럴 때 엄청나게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경우 조직에서 왕따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퇴직이나 부서 이동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부서 이동을 해도 왕따나 조직 부적응자라는 좋은 글씨는 지워지지도 않고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평판이 이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직장인들의 퇴직은 대부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퇴직을 선택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바탕에는 자신감과 자존감의 무너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고립감이나 존재감의 상실이 퇴사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회사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상사로부터 공개적으로 착살났을 때,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상사나 동료들의 험담과 뒷담화를 들었을 때, 세 번째는 수많은 비교와 서열, 그리고 불편한 결과물들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힘든 상황에 대해 공감하거나 함께 이야기할 동료들이 없어서 고립감을 느낄 때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금의 불행을 더 크고 확실한 불행이라고 느끼고 승진이나 좋은 일들은 행복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감정이 항상 마이너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바닥으로 몰고 가는 거고요. 저의 22년간의 직장 생활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